안녕하세요. 광화문 이코실 강상규 소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국민 가운데 아마 10중 8구는 부동산 투자요 라고 답하실 겁니다. 돈 좀 벌었다는 인기 연예인들도 대부분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억소리 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 씨가 홍대에 위치한 140억 원대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서 씨는 이미 서울 서초동과 흑석동에 330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번 매입까지 합치면 수익성 부동산만으로 4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게 됩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하 씨는 서울 화곡동과 방이동, 종각역 부근에 총 280억 원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고 강원도 속초시에도 24억 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75억 원짜리 2대 근처 상가 건물을 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장훈 씨나 하정우 씨 모두 부동산 부자로 진작 정평이 난 연예인들이죠.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70년, 80년대에는 복부인이란 말이 유행했었고 지금은 조물주의 건물주란 말까지 생겼죠.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건물주가 동경과 로망의 대상이 되면서 장래 희망으로도 등장했다고 하니 훗날 얼마나 더 신박한 용어가 등장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재테크가 돈 많은 유명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40 세대의 부동산 투자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40 세대의 부동산 보유액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3040 세대가 얼마나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지요. 지난해 40대 가구의 부동산 보유액은 2017년에 비해 13% 늘었고 그보다 젊은 39세 이하 가구는 약 11.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3040 세대의 부동산 보유액 증가율이 금융자산 저축액 증가율을 2배 이상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3040 세대 가구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더 적극적이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부동산 투자를 늘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40 세대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부동산 보유액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최근 3년간 금융부채가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가구의 금융부채는 2016년 8.2% 증가해서 2018년 16.4%로 크게 뛰면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은 마련했지만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가 100을 상회하면 저축액으로 금융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39세 이하 가구는 100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투자액의 일부를 부채로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통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죠. 레버리지를 쓰면 절세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3040 세대에서 부동산 증가와 함께 금융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정도로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고 과다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서장훈이 부러운 광화문 이코실 강상규 소장이었습니다.